예, 여러분들 잘 계셨어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난번까지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고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그런 기능들을 트랩 인스트럭션을 써서 어, 그 구현하는 그런 예들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키보드에서 뭐 하나의 캐릭터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모니터로 뭐 하나의 캐릭터를 내보낸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런 트랩 인스트럭션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런 기능을 꼭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그 서비스 루틴을 사용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도 뭔가 잘 디파인된 태스크가 있으면은 그걸 하나의 모듈로 만들고, 그리고 그 모듈을 이 서비스 루틴을 불러쓰듯이 불러쓸 수 있는 그 서브 루틴의 개념을 우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랩도 마찬가지지만 서브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맨 처음 시간에 배웠던 앱스트랙션 개념하고 일맥상통하게 되겠죠. 그래서 잘 정의된 태스크들을 하나의 서브 루틴으로 묶어가지고 그걸 앱스트랙션 시켜갖고 그 서브 루틴을 하나의 그 빌딩 블락으로 사용하는 그런 개념을 쓰게 되는데요. 그때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서브 루틴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신 인스트럭션 수준에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도 중요하지만 뒤에 그 C 프로그래밍 랭귀지와 같은 하이 레벨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쓰는 경우에 있어서는, 거기서는 이제 C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는 그걸 서브 루틴을 펑션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서는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앞에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서비스 루틴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서비스 루틴을 사용하는 부르는 그런 것을 시스템 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인풋 아웃풋이라는 기능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 기능을 그냥 사용자가 작성을 하려 그러면은 굉장히 I/O 디바이스에 대한, 그리고 I/O 디바이스에 있는 레지스터에 대한 굉장히 깊은 지식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I/O 자원은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 사용자가 사용을 하는 경우 공유되는 자원인데, 그런 경우 한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잘못 짜서 실수를 하는 경우 다른 모든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I/O를 다루는 그런 기능들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보호를 해갖고서 실제 사용자가 특정 잘 정의된 요청을 하는 경우 오퍼레이팅 시스템 안에서 그러한 I/O 레지스터들을 관리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 것을 서비스 루틴 또는 시스템 콜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I/O와 같이 굉장히 로우 레벨로, 그리고 이 프로텍트된 그런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서비스 루틴이나 시스템 콜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컴퓨터 시스템에서 하는 컨벤션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스템 콜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은요, 유저 프로그램에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어떤 기능을 필요로 할 때 시스템 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LC3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걸 트랩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구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오퍼레이팅 시스템 안에서 일단 확인을 하겠죠. 이 사용자가 이 요청을 내는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요청된 그런 작업을 수행을 해주고, 그리고 그 요청 결과를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컨트롤을 유저 프로그램으로 돌려주게 되겠습니다.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돌아가는 포인트가 트랩 인스트럭션 바로 다음에 인스트럭션이 되겠죠. 그래서 그 LC3에서 시스템 콜을 구현하기 위한 트랩 메커니즘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요. 먼저 LC3에서는 서비스 루틴들의 집합이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 루틴들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일부가 되고요. 그러한 서비스 루틴들이 우리 주소 공간에서 헥사로 3000보다 작은 주소를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최대 256개의 서비스 루틴을 지원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서비스 루틴의 시작 주소는 어떤 테이블에 의해 가지고 그걸 시스템 컨트롤 블럭이라고 하는데, 테이블에 의해서 그 256개의 서비스 루틴의 시작 주소들이 지정이 되는데요. 그 시작 주소들이 256개의 서비스 루틴 시작 주소들이 어디 적혀 있는가 하면은 헥사로 0000 번지서부터 00FF 번지에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번 서비스 루틴의 시작 주소는 0000 번지에, 그 다음에 1번 서비스 루틴의 시작 주소는 0001,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서비스 루틴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트랩 인스트럭션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트랩 인스트럭션 안에 보면은 트랩 벡터가 있죠. 그게 8비트였기 때문에 결국 그 8비트를 통해서 내가 수행하고자 하는 256개 중에 한 개의 서비스 루틴을 지정을 하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서비스 루틴에서 실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서비스 루틴에서 돌아올 때는 트랩 인스트럭션의 바로 다음 인스트럭션의 컨트롤이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랩 인스트럭션은 이렇게 됐었죠. 이제 OP 코드가 1111이고 여기 뒷부분에 8비트의 트랩 벡터가 있어서 256개 서비스 루틴 중에 하나를 지정할 수가 있게 돼 있죠. 그리고 이 트랩 벡터의 값에 의해서 요 주소에 있는 서비스 루틴의 시작 주소 중에 하나가 골라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실제 그 서비스 루틴의 시작 주소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주소를 봐야 되는가 하면은 서비스 벡터가 00이라 그러면은 000 번지를 봐야 되고, FF라 그러면은 00FF 번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 내가 룩업 해야 되는 테이블의 위치는 제로 익스텐드를 시켜서 얻을 수가 있겠죠. 요 8비트 앞에 00을 붙이면은 해당 서비스 루틴의 시작 주소를 담고 있는 그 메모리 로케이션의 그 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내가 요구하는 서비스 루틴의 시작 주소를 뽑아내서 그 값을 PC에다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트랩 루틴이 서비스 루틴이 실행된 다음에 내 트랩 인스트럭션 다음으로 리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다음 인스트럭션의 주소를 R7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R7에 있는 이 서비스 루틴에서 돌아올 때는 점프 R7 하면 되겠죠. 거기에 내가 돌아올 주소가 저장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은요, 이제 트랩 인스트럭션이 실행이 되면은 내
다음 인스트럭션의 주소, 그게 PC 값이 되겠죠. 그게 R7으로 세이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 트랩 인스트럭션의 아래 8비트가 제로 익스텐션이 돼서 그걸 주소로 해갖고서 이 메모리의 맨 앞에 서비스 루틴의 시작 주소들이 담겨져 있는데 자기 서비스 루틴의 시작 주소에 해당하는 것을 얻어서 그걸 MDR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 값을 결국 PC에 집어넣으면은 내가 원하는 서비스 루틴이 내 시작 주소로 가서 실행이 개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점프 R7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요. 그걸 줄여서 RET라고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그 트랩 인스트럭션 실행 중에 PC의 값이 R7에 자동적으로 세이브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점프 R7을 하게 되면은 트랩 인스트럭션 바로 다음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 점프 R7이나 리턴이나 그 어셈블리 랭귀지에서 같은 걸로 취급이 되고요. 그래서 R7에 내가 돌아갈 주소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 루틴 안에서 R7의 값을 바꾸면 안 되겠죠. 만약에 바꾸게 되면 내가 세이브하지 않고 바꾸면은 내가 돌아갈 곳을 알지 못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 트랩 메커니즘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요. 여기 유저 프로그램에서 이 트랩 인스트럭션이 있습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서비스를 받기 위한 시스템 콜이 되겠죠. 그럼 트랩 벡터의 값이 이렇게 8비트니까 헥사로 2, 3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트랩 벡터에 해당하는 서비스 루틴의 시작 주소를 어떻게 얻는가 하면은 여기에 앞에 제로 익스텐드를 해서 0023번지를 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값이 트랩 벡터 23에 해당되는 서비스 루틴의 시작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이 04A0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실행하는 주소는 헥사로 04A0가 돼서 서비스 루틴이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비스 루틴이 실행이 다 된 다음에는 여기 점프 R7을 통해 가지고 이 트랩 인스트럭션 바로 뒤로 리줌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루틴에서 하는 작업은 뭐 예를 들어서 한 캐릭터를 키보드로부터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한 캐릭터를 모니터로 내보낸다든지 하는 그런 작업을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 루틴에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트랩 인스트럭션을 쓰는 예는 우리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죠? 그래서 뭐 트랩 X 헥사로 23을 하면은 내가 키보드로부터 뭐 하나의 캐릭터를 받아가지고 결국 어디다 집어넣어서 나에게 돌려주는가 하면은 R0에서 돌려주죠. 그 다음에 내가 모니터로 아웃풋을 할 때는 R0에 모니터에 디스플레이 하고 싶은 캐릭터를 집어넣고 이렇게 트랩 헥사로 21을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경우 트랩 인스트럭션이 실행되면 오퍼레이팅 서비스 루틴으로 가서 한 캐릭터를 인풋을 받아서 R0에 집어넣고 그게 끝나서 어디로 오는가 하면 그 다음 인스트럭션으로 오게 돼서 우리가 R0에 있는 값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경우는 이제 실행이 다 끝나서 홀트하라는 그런 시스템 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앞에 것은 시스템 콜을 트랩 인스트럭션을 통해서 부르는 일이고요. 이제 서비스 루틴 자체가 오퍼레이팅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구현이 됐는가를 보면은요. 요 얘는
트랩 그 헥사로 21의 경우 거기에 해당되는 서비스 루틴인데요. 그래서 그 서비스 루틴은 헥사로 0430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요 서비스 루틴을 보면은 맨 처음 들어오자마자 R7의 값과 R1의 값을 여기 메모리에 세이브를 해둡니다. 이렇게 스페이스를 미리 리저브를 해두고요. 그 다음에 원래 그 트랩 X 헥사로 21은 한 캐릭터를 모니터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이 전에 강좌에서 살펴봤듯이 그 디스플레이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를 보죠. 그래서 요 예에서는 그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주소가 이거라고 해보죠. 그래서 그게 그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은 폴링을 하고, 만약에 준비가 됐으면은 R0로 받은 캐릭터를 이제 디스플레이 데이터 레지스터에 보내주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R1을 원래 값으로 리스토어하고 R7도 리스토어를 하고 그 리턴을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좀 의아하신 부분이, 첫째, R7을 세이브하는 것은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왜 사실상 필요가 없는가 하면 여기서 다른 그 서비스 루틴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R7의 값을 망가뜨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 R7은 그 세이브할 필요가 없고요. R1은 세이브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를 읽어갖고 R1에 그 로드하기 때문에 이 값은 이 서비스 루틴 안에서 망가지니까, 사용자 프로그램은 내가 서비스 루틴을 불러도 R1의 값은 그대로 프리저브 된다고 가정을 할 테니까, 내가 쓰려고 그러면은 일단 원래 값을 세이브 해두고 쓰고 다시 원래 값을 리스토어 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루틴의 시작 주소가 요거기 때문에 요 주소는 요 서비스 루틴의 시작 주소가 되기 때문에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하는가 하면은 아까 테이블에서 0021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서비스 루틴의 예를 보면은요, 요 트랩 벡터가 헥사로 20인 경우에 있어서는 에코 없이 한 캐릭터를 그 키보드로부터 인풋 받는 거고요. 그걸 어셈블러에서는 여러분들 get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헥사로 21은 방금 전에 보셨듯이 한 캐릭터를 모니터로 내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헥사로 22는 그 어떤 스트링을 모니터로 내보내는 게 되겠죠. 그리고 헥사로 23의 경우에 있어서는 모니터에 이 프롬프트를 내고, 그리고 한 캐릭터를 받은 다음에 키보드에서 한 캐릭터를 받은 다음에 그걸 모니터로 에코해주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 서비스 루틴이고요. 헥사로 25는 홀트하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 서비스 루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에 R1에 의해서 보셨듯이, 요 R1에 의해서 보셨듯이 내가 서비스 루틴 안에서 어떤 레지스터의 값을 변경시키면, 그럼 변경시키기 전에 세이브 해두고 리스토어를 해야 되는데요. 그걸 이제 레지스터 세이빙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서비스 루틴에서 어떤 값이 망가지면, 어떤 레지스터의 값이 망가지면은 이제 나중에
망가지기 전에 값을 필요로 하는 경우 문제가 될 테니까 이제 세이브 작업이 필요한데, 실제 세이브 작업은 우리가 아까 봤듯이 콜이 된 그런 데서 할 수도 있고요. 콜이 된 이 서비스 루틴에서도 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콜을 한 그걸 콜러라 그러는데요. 거기서도 세이브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어떤 걸 세이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일단 내가 변경을 하고 서비스 루틴에서 변경을 하고, 그리고 변경한 것 중에서도 사실은 다 세이브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부른 그 콜러가 실제 미래에 그 망가진 레지스터의 값을 필요로 하는 경우만 세이브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콜러가 이 세이브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는 어떤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미래에 필요로 할지 알게 되겠죠. 그런데 도대체 이 콜이 된 서비스 루틴에서 어떤 값을 변화시키는지 모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 콜이 된 서비스 루틴에서는 내가 뭘 변경시키는지, 어떤 레지스터에 있는 값들을 망가뜨리는지는 알지만, 도대체 어떤 값들이 나를 부른 콜러에서 미래에 필요하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최적의 그런 레지스터 세이빙을 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이 아이디어를 잘 이용을 하면은 여러 최적화할 구석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에서는요, 실제 왜 레지스터를 세이브하고 리스토어를 하는 것이 필요한지 보여주는 그런 예인데요. 이 코드에서 다른 부분은 볼 필요가 없으시고요. 여기를 보죠. 내가 여기에서 R7 레지스터의 값을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트랩 인스트럭션이 있고, 여기서 세팅한 R7의 값을 뒤에 가서 쓰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프로그래머는 당연히 여기서 세팅된 R7의 값이 여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트랩 인스트럭션이 실행이 될 때 R7의 값이 망가져 버리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 트랩 인스트럭션에서 리턴 애드레스가 트랩 서비스 루틴이 실행이 되고 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주소를 담는 목적으로 R7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트랩을 부르기 전에 내가 여기서 R7의 값을 메모리 어디엔가 스토어를 하고, 그 다음에 트랩에서 돌아온 시점에서 내가 메모리에 스토어한 R7의 값을 로드를 해갖고서 다시 원래 값으로 복원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레지스터를 세이빙하고 리스토어를 할 때 두 개의 옵션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콜이 된 그런 루틴에서 세이브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걸 콜 리세이브라고 합니다. 반면에 콜을 하는 루틴에서 세이브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콜러 세이브라고 하는데요. 이제 콜 리세이브에 있어서는 이제 자기가 콜이 됐겠죠. 그럼 자기가 시작을 하기 전에 세이브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세이브 해주는가 하면은 내가 값을 변경하는 그런 레지스터들을 세이브 해주고, 자기가 콜러에게 돌아가기 전에 그것들을 리스토어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나를 콜한 프로그램이 도대체 어떤 레지스터에 있는 값들만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다 그러면 조금의 최적화를 더할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양한 콜러로부터 콜이 되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 일이 되겠죠. 반면에 이 콜을 하는 콜러가 세이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 이제 두 개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어떤 레지스터들을 세이브하는가 하면은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이 트랩 인스트럭션처럼 자기가 콜을 하는 과정에 자동으로 망가지는 레지스터 R7 같은 것을 세이브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또 어떤 것들을 세이브 해줘야 되는가 하면은 미래에 자기가 사용할 그런 그 값들을 저장하고 있는 레지스터를 그 세이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자기가 콜한 루틴에서 어떤 레지스터가 값이 변경이 될지 모르니까 가장 보수적인 것은 내가 미래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밸류를 담고 있는 레지스터는 전부 세이브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가 레지스터를 세이브하고 리스토어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로드 스토어 인스트럭션을 써서 구현을 하게 되겠죠. 내가 세이브하는 작업은 스토어 인스트럭션을 통해 갖고 레지스터의 값을 메모리에 집어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리스토어 하는 것은 로드 인스트럭션을 써서 메모리에 세이브되어 있는 값을 레지스터로 옮겨주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는 우리가 서비스 루틴에서 뭔가 앱스트랙션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서비스 루틴은 우리 세 가지 그 기능을 제공을 해주죠. 그래서 일단 우리로 하여 이것도 이제 앱스트랙션인데요. 우리로 하여금 그 뭐 I/O 같이 시스템 스페시픽한 그 자세한 사항들을 알 필요 없게 해주고요. 그리고 자주 사용되는 그러한 루틴들을 그냥 한 번 작성하고 그리고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그 서비스 루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사용자 모두가 사용해야 되는 그런 리소스들을 안전하게 프로텍트하는 그런 역할도 이 역할도 같이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보면은 물론 그 세 번째 이슈에 있어서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서비스 루틴에만 해당이 되겠지만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앱스트랙션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과 일맥상통하게 되겠죠. 그래서 꼭 세 번째 이유가 아니더라도 1번, 2번의 이유로도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아닌 일반적인 유저에서도 뭔가 내가 루틴을 미리 작성을 하고 잘 정의된 기능을 수행하는 루틴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그걸 불러서 사용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뒤에서 보시면 특히 그 하이 레벨 랭귀지에서는 굉장히 그 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사용자 수준에서 내가 잘 기능이 정의된 루틴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서브 루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브 루틴의 경우에서는 OS 안에 어떤 서비스 루틴이 아니고 OS 스페이스가 아니고 유저 스페이스에 위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뭔가 잘 정의된 기능을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콜이 되는 것은 뭐 다른 그 유저 프로그램 안에서 콜이 되고 그리고 실제 그게 기능이 수행이 되면 트랩 인스트럭션과 마찬가지로 나를 콜한 인스트럭션 바로 뒤로 바로 다음 인스트럭션으로 리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서브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OS의 서비스 루틴과 비슷하지만 OS의 일부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뭐 공유되는
하드웨어 자원을 보호하는 그런 목적도 없고, 그리고 그걸 수행하는데 뭐 특별한 그 권한도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브루틴을 사용을 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앱스트랙션을 필요로 하는 이유와 같겠죠. 그래서 실제 잘 정의된 기능을 수행하는 이미 디버깅이 끝난 그런 코드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그걸 서브루틴 형태로 만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을 하면은 훨씬 더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꼭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이 프로그램 솔빙 작업이 있을 때 그 태스크를 뭐 여러 프로그래머가 작성하는 서브루틴들로서 표현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그런 펑션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벤더가 그 컴퓨터 시스템을 제공해주는 벤더가 라이브러리 형태로 서브루틴들을 제공해줄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브루틴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JSR 점프 서브루틴이 되겠죠. 인스트럭션인데 포맷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브랜치 언컨디셔널 브랜치 인스트럭션과 비슷한데요. 그래서 이 PC 렐러티브한 어드레싱 모드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점프해 가는 주소는 PC 플러스 요 옵셋 값이 되겠죠. 근데 차이점은 뭔가 하면은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을, 그러니까 프로그램 카운터는 그 JSR 실행되는 JSR 인스트럭션 바로 다음 인스트럭션의 주소가 되겠죠. 그 값을 자동적으로 R7에 세이브 한다는 것이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으로 보면은 내가 JSR이 실행이 되면은 PC의 값은 자동으로 R세이브로 들어가게 되고, 내가 점프해 가야 될 주소는 PC 값 더하기 그 현재 인스트럭션에서 그 하위 11비트를 사인 익스텐드 시켜서 더해 가지고서 얻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와 그 동일한 기능을 하는 인스트럭션 중에 점프 서브루틴 레지스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점프해 갈 주소를 PC 렐러티브하게 지정을 하지 않고 레지스터 모드로 지정을 합니다. 여기 3비트를 이용을 해서 어떤 레지스터를 지정하고, 결국 내가 점프 서브루틴을 할 때 점프해 갈 주소를 이 레지스터의 내용으로부터 얻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점프 서브루틴의 기능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R7의 내용은 자동으로 이 PC 값의 내용은 그러니까 이 인스트럭션 바로 다음 인스트럭션의 주소는 R7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점프 서브루틴 레지스터가 점프 서브루틴 인스트럭션하고 조금 차이라고도 할 수 있고 조금 나을 수도 있는 점은 뭔가 하면은, 이 경우에 있어서는 레지스터 안에 점프해갈 주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주소든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레지스터가 16비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점프 서브루틴의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옵셋 이 값이 11비트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점프해 갈 곳이 범위가 제약이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점프 서브루틴 레지스터의 경우에 있어서는 점프 서브루틴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이 자동으로 R7에 세이브가 되고,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에서 지정된 베이스 레지스터의 값이 PC로 로드가 돼서 거기서부터 실행이 개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브루틴으로부터 리턴을 할 때는 트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점프 R7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RET를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왜 이게 서브루틴에서 리턴하는 건가 하면은 우리가 점프 서브루틴 인스트럭션에서 리턴 애드레스를, 그러니까 점프 서브루틴 인스트럭션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인스트럭션 주소를 R7에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그냥 그 R7에 있는 주소를 이용해서 점프를 해가면은 서브루틴에서 리턴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서브루틴 뭐 몇 개를 살펴보면은요, 이건 투스 컴플리먼트를 계산하는 그런 간단한 서브루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0에서 R0에 있는 값을 투스 컴플리먼트로 바꿔서 이제 바꾸는 기능을 해주는 건데요. 원스 컴플리먼트를 취해주고 2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리턴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부르려고 하면은 이것처럼 내가 투스 컴플리먼트를 취하고 싶은 값을 R0에 집어넣고 점프 서브루틴 여기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불러지는 순간 일로 와서 R0의 값이 이제 원래 있던 값의 투스 컴플리먼트로 바뀌고 리턴을 할 때 여기로 돌아가는데, 여기로 돌아가서 R0의 값은 이 R0의 값이 아니고 이 서브루틴에 의해 갖고 투스 컴플리먼트가 취해진 R0의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서브루틴에게 무슨 작업을 시키려 그러면은 내가 뭔가 인풋을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결과로서 아웃풋을 받아야 되는데, 인풋으로 주는 것을 아규먼트라고 하고 내가 아웃풋으로 받는 것을 리턴 밸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규먼트는 서브루틴에게 내가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서브루틴이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값들을 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본 투스 컴플리먼트의 경우에 있어서는 R0가 결국은 아규먼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서비스 루틴 아웃의 경우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R0가 되겠죠. 왜냐하면 모니터에 프린트될 캐릭터가 R0에 들어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put 스트링의 경우에 있어서도 R0가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프린트될 스트링의 시작 주소를 R0에 넣어서 보내니까요. 반면에 서브루틴에서 계산이 돼서 나에게 돌려주는 것을 리턴 밸류라고 하는데, 투스 컴플리먼트에서는 리턴 밸류도 R0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리고 그 getC의 경우에 있어서도 실제 키보드에서 읽혀진 캐릭터가 R0를 통해서 돌아오기 때문에 R0가 리턴 밸류를 담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부 R0가 나왔는데 실제 콜러하고 콜리가 합의가 된다 그러면 어떤 레지스터를 써도 상관이 없겠죠. 꼭 R0가 아니고 R1을 사용을 해도 되고, 그리고 그게 꼭 한 개 있을 필요도 없고 뭐 아규먼트나 리턴 밸류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콜러하고 콜리하고 합의가 된 그런 방식에 의해서 아규먼트를 넘겨주고 리턴 밸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우리가 어떤 서브루틴을 이용을 하려 그러면은 그 서브루틴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실제 그 서브루틴이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하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서브루틴의 내부 디테일이 아니고 도대체 이 서브루틴이 어떤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아규먼트를 받고 어떤 메커니즘을 이용을 해서 리턴 밸류들을 보내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서브루틴 안에서 어떤 이 그 프로그래머
비저블한 상태가 변경될 수 있는지 그런 그 스페시피케이션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당연한 얘기지만 도대체 그 결국 이 펑션에는 이 어떻게 아규먼트를 주고 어떻게 리턴 밸류를 받는가도 사실은 포함된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그 서브루틴은 몇 번 얘기 드리지만 서비스 루틴과 마찬가지로 레지스터들을 세이브하고 리스토어하는 그런 그 니드가 발생을 하는데요. 우리는 콜러 세이브, 콜리 세이브 중에 콜리 세이브를 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콜리 세이브는 이제 콜이 되면 콜이 된 놈이 자기가 변경하는 값을 변경하는 모든 레지스터를 세이브하고 리턴하기 전에 리스토어를 해주는 그런 실제 작업을 수행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뭐도 포함이 되는가 하면은 자기가 어떤 그 아규먼트를 받은 레지스터도 그 레지스터에 있는 아규먼트의 값들을 나중에 콜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값도 변경을 해줘서는 안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확실히 하실 것은 콜 2의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리턴 밸류를 돌려주기로 한 그 레지스터를 빼고서는 리턴 될 때 어떤 값도 내가 원래 받았던 값에서 변경을 시키면 안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확실히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내가 어떤 서브 루틴을 부르거나 아니면은 트랩 루틴을 서비스 루틴을 부르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꼭 R7을 세이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점프 서브 루틴 인스트럭션이나 트랩 인스트럭션이 실행되는 순간에 R7은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요 경우에 있어서는 콜러 세이브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콜 릭 세이브는 할 수가 없는 것이 이미 콜이 돼서 콜리에게 갔을 때는 R7의 값은 이미 망가져 버렸죠. 그 안에 리턴 어드레스를 담아두기 위해서 트랩 인스트럭션이 수행될 때 또는 점프 서브 루틴 인스트럭션이 수행될 때 이미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콜리 세이브라고 하더라도 R7은 세이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7은 내가 또 다른 점프 서브 루틴을 한다거나 아니면 트랩 인스트럭션을 실행할 때는 항상 미리 세이브를 해주고 돌아온 다음에 리턴된 다음에 리스토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러리 루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소스 코드는 주지 않고 이제 바이너리 오브젝트 코드만 줄 텐데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뭐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한 그 루틴 중에 뭐 sqrt라는 루틴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면은 여기에는 sqrt의 시작 주소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을 rt에 집어넣고 점프 서브 루틴 레지스터를 하고 그리고 그건 내가 작성한 파일이 아니고 외부에서 온다고 해서 이렇게 .external sqrt로 지정을 해주시면은 실제 이 모듈하고 라이브러리 모듈이 링크가 될 때 여기에 링크가 돼서 executable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때 링커에 의해 갖고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오는가 하면 실제 링킹이 끝난 다음에 sqrt 루틴이 위치해 있는 주소가 링커에 의해서 여기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 로드 인스트럭션과 점프 서브 루틴 레지스터 인스트럭션을 통해서 제대로 sqrt 서브 루틴이 불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sqrt 루틴이
뭐 얼마 떨어져 있더라도, 왜냐하면 이 값은 16비트가 될 테니까 이 콜을 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제가 그 JSR을 썼다 그러면은 그게 비트 수가 PC 옵셋 비트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면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린 것 중에 꼭 하셔야 될 것은 실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관여되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경우가 이제 시스템 콜이 되는 경우, 우리 경우는 트랩 인스트럭션을 쓰면 시스템 콜을 발생을 하게 되죠. 또 하나가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우가 익셉션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익셉션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럽트와 차이점은, 인터럽트는 IO 디바이스가 뭔가 어텐션을 필요로 할 때 발생을 하는 건데요. 익셉션은 내 프로그램이 돌면서 뭔가 문제를 야기시켰을 때, 예를 들어서 내 인스트럭션이 실행이 되는데 거기 OP 코드가 제대로 이 인스트럭션 셀 아키텍처에서 정의가 안 된 OP 코드라든지, 뭐 아니면은 우리의 경우는 아니지만 디바이드 인스트럭션이 있다 그러고 그 나누는 수가 디바이저가 0인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뭔가 이벤트가 발생하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관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이벤트를 익셉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서비스 루틴과 유사하지만 서브 루틴의 개념을 배웠는데요. 그래서 이건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아니고 유저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JSR이나 JSRR 인스트럭션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 앱스트랙션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실제 점프 서브 루틴이 될 때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리턴 어드레스가 R7에 자동적으로 세이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서브 루틴을 쓸 때는 내가 어떻게 아규먼트를 전달하고 어떤 방식으로 리턴 밸류를 받는지 콜러와 콜리가 합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콜리가 뭔가 어떤 레지스터의 값을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콜러든지 콜리든지 꼭 레지스터를 세이브하고 리스토어를 해 주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스템 콜 개념에서 시작해서 그와 유사한 개념을 유저 코드에서 구현할 수 있는 그 서브루틴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사실은 일반적인 것이 서브루틴을 배우고 그 다음에 실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와 유사한 개념이 시스템 콜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대가 됐네요. 시스템 콜을,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서비스 루틴을 먼저 배우고 그와 유사한 유저 모드에서 쓸 수 있는 서브 루틴의 개념을 배웠는데요. 뭐 순서가 어떻게 됐던 그 중요한 개념들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